최초의 이 무선 전신이 나왔을 때 우리의 단어를 기호로 바꾼 걸 모르스 부호라고 그럽니다. 모르스 부호란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뭐 이게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게 정보통신이 발전해가지고 별로 안 씁니다만은 지금도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스 부호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전신전화 회사에서 사원 모집을 했어요. 사원 모집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래서 사장 인터뷰를 하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데 한참을 지나도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런데 한 청년이, 저 뒤에 있는 청년이 후다닥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기분 좋게 나왔어. 그 뒤로는 들어오라는 말을 안 해서 전부 기다리고 서 있는데 사장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인터뷰 끝, 사원 뽑았으니 돌아가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줄을 서 있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항의를 하고 핏대를 내고 말이지, 인터뷰도 안 하고 말이야, 아무렇게나 뽑아놓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장이 뭘 하겠냐면은, 내가 모르스 부호로 준비된 사람은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 청년 한 놈 들어왔다 이거야. 그 청년이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계속 모르스 부호를 보내도 한 놈도 안 들어왔으니 인터뷰 끝. 그렇게 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홍시야 떨어져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를 잡으려면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도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공할 기회는 공평하게 돌아가지만은 누구도 그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카이로스의 조울과 이 말이 뭔 말인고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십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의, 처음 오신 분들의 세 가지 전형적인 질문. 첫째, 이거 해도 되느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는 각각 독립된 문제는 아니고 연결된 문제지만은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건 강의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많은데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말만 그럴듯한 사기꾼들이 아닌가? 빚만 잔뜩 지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베란다에 산더미처럼 물건만 쌓아두고 못 팔진 않은가? 체면과 자존심에 상처만 입는 게 아닌가? 고생하는 것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다른 다단계 하면서 고생 무지무지 하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소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이 가치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일을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못해요. 옳지 않은 일을 한 번 하지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가치 없고 보람 없고 옳지 않은 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건 앞에 박 회장이 누누이 설명했어요. 나중에 저도 설명하겠지만은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반팽이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요. 자,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 현재 돈벌이가 되더라도 미래 비전이 없으면은 그건 못하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할 것인가 말까? 요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결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뭘 보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즉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요걸 따져봐요. 합법적인가? 합법적이더라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더라도 경영자가 부도덕하고 무능력하면은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 힘만 들지 성공하기 어려워요. 제품의 구성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유통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제품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이런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무지무지 준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은 품질, 퀄리티입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욕을 먹었던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욕을 먹었던 것은 품질이 엉망인데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높은 거예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높은 것은요, 명품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서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품질도 퀄리티도 높고 프라이스도 낮아야 돼요. 그 두 개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어. 근데 반드시 비내구재해야 돼. 비내구재. 듀러블스. 내구재인 경우에는 거기서 파생 수요가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파생 수요라는 건 그 내구재, 예를 들면 정수기다. 그 필터는 계속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 내구재는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비경쟁 지역. 타 회사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적인 지위면 좋겠다. 그러나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만들면 더욱 좋겠다. 로우 프라이스, 가격이 낮아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돼도 가격이 비싸면요, 서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결심을 위한 판단, 보상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고 비즈니스를 잘해도 보상 시스템이 나쁘면, 다시 말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놓고 가져가면은 고생만 진탕하지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밑에서 암만 노력을 하는데 상위 직급자와 회사가 다 가져가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따져봐야 돼요. 애터미 보상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이 수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직급 시간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수당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이것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면은 활주로를 힘껏 달려하는 것처럼, 그러나 일단 이륙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한계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만 밑에 수당을 배분해 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의 크기는 똑같은데 한 사람이 많이 먹는다, 다른 사람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통상 어디서 그만두느냐면 여기서 그만둬요. 여기서 이거 추가라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 이건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테이크오프는 관계에서 지수함수로 돼 있죠. 성공 가능성. 성공 가능성은요, 제가 여기서 한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건 말짱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회사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은, 경력이나 능력을 보면요, 굉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70대 할머니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학력이나 경력이나 나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세뇌 공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교육, 또 교육 참가하는데 교육 참가비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교육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행사 시스템. 행사 요란하게 하는 놈 치고 실속 있는 놈 한 놈도 없어요. 행사가 실속 있는가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물류 시스템. 물류 과정에서 오배송이 많거나 또는 코스트가 많아지면요, 역시 그것도 물건 가격,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품률과 반품 시스템. 반품률이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경영자의 도덕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글로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진출은 진출인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주장하는데 어디에 갔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고 기술력이 낮은 국가에 가 있으면 그건 사실상 글로벌이 아니에요.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에 가 있어야 돼요. 고객,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 여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보람, 그 다음에 가치, 그 말입니다. 옳은 일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 산다면 이 사회, 고객, 그리고 국가에 공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품질을 싸게 팔아서 서민 가게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면 국가에 최대로 공헌하는 겁니다. 근데 상속 가능성은 망하지 않아야 돼요. 망하면 모든 네트워크 사업이 상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데 그럼 망하면 그만이에요. 망하면. 그래서 앞에 것들이 전부 다 상속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이게 잘 되면 회사가 번창하고 국가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은 그것은 상속이 가능하게 돼요. 세상에는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도덕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일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속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즉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카이로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들인데 기회를 나타내는 신이 카이로스입니다. 자,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앞머리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 다음에 양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고 여기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고 팔 뒤꿈치가 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저울인데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무슨 이상한 게 많이 나왔죠. 요 조각 밑에 리시포스란 조각가가 이걸 조각을 했는데, 포시디포스라는 시인이 이 조각이 뭐라는 걸 설명해 놨어요. 이 조각가는 어디서 온 누굽니까? 시키온에서 온 사람입니다. 시키온은 이 조각을 한 리시포스의 고향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리시포스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만물을 지배하는 시간이다. 자,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도 되고 시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두 개로 나눴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입니다. 순간, 결단의 시간, 기회의 시간,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만물을 지배하는 시간이다. 여기 시간을 혹시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흘러가도 늙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이 정지해 있으면요, 인간도 정지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정지해 있으면 음식이 썩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있기 때문에 썩어요. 당신은 왜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가? 나는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과 기회는 계속 달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 당신의 두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가? 나는 바람과 같이 날아가니까. 여러분 앞에 왔던 기회와 시간은 바람과 같이 날아간다. 왜 당신은 오른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가? 인간들에게 어떤 예리한 것보다 내가 더 예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지. 시간의 힘, 기회의 힘은 당할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건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왜 당신의 머리칼은 얼굴 위로 늘어져 있는가? 앞머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의 앞머리를 찾게 하기 위함이지.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잡으라, 그 말이에요. 자, 왜 도대체 당신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날개 달린 두 발로 일단 지나가 버리면 나를 잡기 위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뒤에서는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일단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잡으려고 해도 놓쳐버린 기회는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술가들은 왜 당신을 만들었는가? 나그네인 당신을 위해서 현관에 세워두고 교훈을 얻기 위함이지. 다시 말하면 이때 신화라는 것은 인간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다. 시간과 기회는 바람과 같이 달려가니 당신 앞에 왔을 때 꾸물거리지 말고 잡아라. 잡아라. 그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로 넘어오면 로마 신화로 넘어갑니다. 로마 신화의 기억의 여신은 오카시오입니다. 이게 여신입니다. 여신이에요. 근데 앞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길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출렁이는 바다입니다. 바다이고 이건 바퀴예요. 바퀴에 서 있잖아요. 또 요 발 뒤꿈치에 뭐가 달려있죠? 날개가 달려있죠. 역시 기회는 출렁이는 바다의 바퀴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달린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서 앞머리를 잡지 않고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이고, 날개가 달려서 당신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지 않으면 쏜살같이 달아난다. 이게 기회의 여신 오카시오예요.
오카시오. 여기서 오케이저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는 출렁이고 바퀴는 굴러가고 여기에 지금 이 스카프가 휘날리는데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 자, 포르투나도 역시 날개가 달려 있고 움직이는 지구에 서 있거나 굴러가는 바퀴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행운의 수레바퀴. 행운은 어느 누구에겐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이 기회인지를 모른다거나 또 우물우물하다가 놓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회가 행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운이 될 수 없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똑같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빨리 결단하고 잡는 사람에게만 행운이 된다. 과도한 의심은 실패의 원인.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건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옳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했을 때는 반드시 하라.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나는 공직생활만 수십 년 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 활동성이 떨어진다. 나는 학력, 경력, 지식 등이 보잘것없다. 나는 부침성이 없어 사람을 잘못 사귄다. 나는 언변이 형편없다. 나는 판매의 목통이다. 나는 소심하여 사람 다루는 일을 잘 못한다. 나는 지금까지 한 일마다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나는 교직생활만 해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 가족이 결사반대한다. 여기 결사반대지 무릅쓰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슈퍼맨 같은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공할 수 결론은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가파치와 제갈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속담에, 중국 속담에 못난 가파치 세 사람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개별지성을 가진 사람도 집단지성에는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와 숲, 아무리 나무가 커도요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나무가 모여서 하나의 숲을 만들고 그렇게 숲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많은 생명체들이 삽니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 그 나무 안에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요. 그렇듯이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반팽이, 온팽이, 반팽이, 반반팽이, 온온팽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먹이사슬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면은 성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초유기체를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모튼 실러 박사 하버드대학 교수였는데요. 이 양반이 개미를 연구하다 이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각각의 개미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개미가 모여 살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을 초유기체라고 불렀습니다. 슈퍼오가니즘. 이게 공생지능. 다시 말하면 여러 반팽이가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면 여기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집단지성은 학자들은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답니다. 이거 흰개미예요. 이거 각각을 보세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집단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이거 흰개미 집이에요. 이게 흰개미 집인데 이런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집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흰개미가 집을 높게 짓는 게 여기에 바깥 온도가 40도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40도인데 밤에는 5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흰개미 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 에어컨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건 개별 흰개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던 거예요. 이게 흰개미 100만 마리가 만든 건데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입니다. 짐바브웨 전주가 그러니까 짐바브웨 기업인이 에어컨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 쇼핑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피어스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40도, 밤에는 5도인데 어떻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에어컨도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드느냐. 거절했다가 흰개미가 깜빡 생각났어요. 아, 흰개미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쇼핑센터를 흰개미 집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항상 실내 온도가 24도로 유지되는 건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흰개미에게 얻은 지혜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이거 호주에 있는 멜버른 시의 청사인데 이것도 이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집단지성을 실험한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생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원래 부자고 가난뱅이는 타고난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지능이 낮은 반팽이는 가난하게 살고 그건 자연 법칙이니까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학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황소 전문가가 아닌 마을 사람 몇 사람하고 저 황소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맞춰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대1로 하면은 황소 전문가가 황소의 무게를 더 정확하게 맞춰요. 그런데 10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황소 무게를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생학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입니다. 바로 온펜이와 반펜인데요. 이것은 혼자 하면 실패한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휴먼 네트워크예요. 휴먼 네트워크니까 이건 인간 그물망인데 나무 한 그루가 숲을 만들 수 없듯이 하나의 인간이 그물 전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네트워크라는 인간 그물망이라는 그물코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뿐이에요. 기하급수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산술급수는 매우 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1,000원짜리 내고 500원짜리 물건 샀으면 거스름돈 500원. 이건 계산 잘해요. 그런데 29 곱하기 36 해보세요. 생각납니까? 곱하기는요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바이너리 시스템은 기하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비가 2인 기하급수예요. 지금 구두쇠 영감이 임금을 주기 싫어해. 구두쇠 사장님이. 그러니까 똑똑한 어떤 젊은이가 사장님 저는 봉급 조금만 받겠습니다. 오늘은 1원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4원 주시고 불패는 8원 주시고. 가만히 구두쇠 사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3,000원이면 되겠거든. 3,0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일단 단계가 높아지면 점점점 높아지다가 29일째 되는 날 5억이 되죠. 그렇잖아요. 수학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옛날 그리스에서는요 수학 자체를 신으로 모셨어요. 그놈들 미친놈들 아니야. 그 서양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 주역도 상수 원리라고 하는 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는 변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있는 수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게 기하급수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로 내려가다가 몇 단계 내려가면 소득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게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무한 단계가 인정돼야 가능해요. 여기서 만약에 20단계밖에 인정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52만 4천 원밖에 안 돼요. 20단계까지 인정만 하면은. 여기서 10단계만 더 인정해버려도 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단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기하급수가 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사지 50번 접으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어떤 사람은 뭐 고작이야 이 정도 되겠지. 에이 우리 키만은 될 거야.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복사지 50번 접으면요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려요. 이게. 그러면 51번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단계가 넘어갈수록 늘어나는 폭이 커져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100년 내지 400년 된 가게와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요 기업의 수명이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창설돼서 망하는까지 15년밖에 평균적으로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에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기업들은 400년 된 기업들이 즐비한가? 그것은 일본의 상도에서 나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상도. 자,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타인, 즉 고객의 생각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망하죠. 안 망하죠.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겠죠.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하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정직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야 이게. 얘가 참 무례한 놈들 많거든요.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지혜를 상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머리도 써야 된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이게 인의예지 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카이로스의 저울과 칼, 애터미 정보를 얻었으면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저울로 빨리 달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칼같이 결단하는 겁니다. 우물우물하다가 카이로스나 오카시오나 포르투나가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권장하고 하지 마라, 하해라, 그럴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주체적 그리고 주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신속한 결단과 판단. 자, 작은 쇠사슬에 묶어있는 코끼리를 한번 봅시다. 요 큰 코끼리가 요거에 묶여 있어요. 이거 발 한번 차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린 코끼리를 때 이렇게 묶어서 암만 때리려고 해도 안 떨어져. 그러면 요놈이 나는 이것은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조그마한 것을 묶어놔도 가만히 있대. 다시 말하면 한번 뭔가 해서 실패하고 그것이 고정관념화되면은 나는 해도 안 돼, 이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느냐,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성공 안 하면 어떨까, 나는 성공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적극적으로 생각하느냐, 소극적으로 생각하느냐, 도전적인 자세를 갖느냐, 회피적인 자세를 갖느냐. Attitude is everything.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는 결정된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그건 사실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는 계속될 겁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